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17번째 시간, 오늘은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좀 생소한 단어겠죠. 그래서 프래그먼트가 무엇인지, 개요와 구현 방법에 대해서 사용 방법이겠죠.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래그먼트 개요 및 구현. 자, 프래그먼트가 뭐냐면, 프래그먼트는 일종의 뷰로서 액티비티처럼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뷰가 있어요. 뷰를 상속받은 위젯들이 있었죠. 뷰를 상속받은 위젯들, 뷰. 자, 또 뭐가 있었냐면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액티비티. 자, 뷰는 말 그대로 그냥 뷰예요. 위젯이죠. 자, 액티비티는 화면이죠. 근데 여기서 액티비티는 생명 주기가 있었죠. on create, on start, on resume, 그 다음에 on pause, on stop, on destroy, 그런 생명 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주기 적절한 시기에 콜백 메소드가 호출했었죠. 자, 근데 뷰는 그런 생명 주기가 없었어요. 그냥 화면에 보인다 안 보인다, 화면에 있다 없다, 어떤 모양으로 존재한다, 뭐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래그먼트는 뭐냐면 프래그먼트도 하나의 뷰예요. 뷰인데 약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뷰하고는 약간 달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뷰는 아니고 프래그먼트가 정확한 용어고요. 일종의 뷰하고 비슷한데 단지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생명 주기 있죠. 그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는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고요. 큰 화면이 있고 이 안에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프래그먼트는 하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를 이렇게 다중으로 만들 수가 있고, 다음에 그 프래그먼트 안에다가 내가 뷰 그룹이라든가 뷰를 생성을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래그먼트, 이렇게 만들어진 프래그먼트는 생명 주기가 있어요. 액티비티도 생명 주기가 있었죠. 이 안에 있는 프래그먼트도 프래그먼트 나름대로의 생명 주기가 있다는 거, 그 개요를 알고 이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래그먼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녹색 부분, 요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방법,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자바 파일, 클래스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는 프래그먼트는 순서가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을 먼저 만듭니다. 액티비티 만들 때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액티비티도 먼저 액티비티 레이아웃 먼저 만든 다음에 자바 코드 만들고 매니페스트 등록을 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고요. 다음에 프래그먼트 클래스 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액티비티의 onCreate하고 거의 비슷한 onCreateView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주면 돼요. 액티비티 우리가 레이아웃 만든 다음에 액티비티 상속받아서 액티비티 클래스 만들 때 onCreate에다가 setContentView에서 레이아웃 전개시켜주죠. 마찬가지로 onCreateView에서 그 모양을, 프래그먼트의 모양을 전개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액티비티에 프래그먼트를 붙여요. 자, 우리가 만든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액티비티에 붙여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은 프래그먼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구합니다. 프래그먼트를 관리해주는 녀석이죠. 그 관리해주는 녀석으로부터 트랜잭션 객체를 구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리플레이스라는 메소드와 커밋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액티비티에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말들이 좀 생소하고 굉장히 작업이 많은 것 같죠. 실제 코드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이 API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바 코드를 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빠를 거예요. 자, 그러면 이클립스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온 시절에는 없었어요, 이런 게. 그러다가 허니콤 3.0서부터 지원을 했는데, 허니콤이 태블릿을 염두에 둔 그런 OS죠, 버전이죠. 그래서 타블렛에서는 화면을 좀 분할해서 쓰고 싶다, 넓으니까. 그래서
프래그먼트가 나왔는데 요즘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래그먼트 예제. 자, 요거 먼저 실행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뮬레이터가 영 시원치 않네요. 네, 그래도 뭐 사용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화면은 뭐 볼 필요 없으니까 이쪽만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인스톨하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콘솔에는 스타팅 액티비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에뮬레이터에서 아직 반응이 없네요. 조금 기다리면 나오겠죠. 잠시 퍼즈 눌렀다가 실행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녹색 연두 색깔 있죠? 요게 프래그먼트 하나예요. 전체적인 액티비티 하나고요. 전체 액티비티 하나에 왼쪽 면이 프래그먼트 하나, 또 여기 민트색 있죠? 요게 또 프래그먼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좌우 프래그먼트 두 개를 가지고 구성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고요. 보시면 BTM 버튼 1, 버튼 2, 버튼 3이 있는데 버튼 1을 누르면 라이트 프래그먼트, 오른쪽 프래그먼트라 해서 퍼스트 프래그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세컨드 프래그먼트, 서드 프래그먼트 이렇게 나옵니다. 즉 프래그먼트가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프래그먼트 한 개, 오른쪽에 있는 프래그먼트 한 개. 다음에 왼쪽에 있는 프래그먼트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총 4개의 프래그먼트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쓰는 거 스마트폰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좁은 화면을 또 분할했으면 더욱 혼란스럽게만 할 수 있겠죠. 타블렛이나 이런 거 보면 화면이 크니까 화면을 분할해서 이쪽에서는 뭐하고 이쪽에서는 뭐하고. 자, 그러면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액티비티는 하나예요. 하나의 화면을 분할해서 쓰기 때문에 액티비티는 하나고, 그러면 매니페스트도 액티비티 하나니까 뭐 별반 차이 없겠죠. 메인 액티비티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볼게요. 레이아웃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자, 액티비티 메인을 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 있고요.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그 안에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에는 프래그먼트라는 태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com.example android 17.1 ex1 메인 액티비티에 레프트 프래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레프트 프래그먼트 결과물에서 이 왼쪽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디에 있대요? 메인 액티비티 안에 레프트 프래그먼트로 있대요. 그러면 찾아보면 되겠죠. 자, 레프트 프래그먼트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이너 클래스로 메인 액티비티 안에 이너 클래스로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클래스 레프트 프래그먼트 되어 있고요. 자, 생성하는 방법 보세요. 자,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생성을 하죠. 만들죠. 자, 반면에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 객체를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onCreate 메소드가 처음에 호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든 값들을 다 초기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레프트 프래그먼트 보니까 얘는 뭐가 있어요? onCreate가 아니라 onCreateView가 있습니다. 자, 프래그먼트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명 주기가 있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onCreate에다가 뒤에다가 뷰를 붙여갖고 onCreateView라는 게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액티비티하고 마찬가지로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뷰는 인플레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시켜서 r.layout 프래그먼트 레프트. 자, 요거 찾아볼게요. 프래그먼트 레프트 여기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버튼이 하나, 둘, 셋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 있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버티컬이래요.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뚜루룩 나온 거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 그려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레프트 프래그먼트는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방식, 장표에서 프래그먼트를 구현하는 방법,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 요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하죠. 프래그먼트 레이아웃 먼저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프래그먼트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클래스 만들어서 onCreate 뷰에서 인플레이트 시켜가지고 인플레이트에서 나온 뷰를 리턴을 해주면 작업이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는 여기서 잡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다른 거를 살펴보면 오른쪽과 왼쪽을 지금 화면 분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프래그먼트를 쓰고 있는데,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 화면을 두 개로 나누게 해서 하는 거고, 얘 호리존탈이죠. 당연한 얘기겠죠. 가로로 나눠야 되니까. 자, 근데 사이즈를 보면 레이아웃 웨이트 위드 값을 0을 줬어요. 그죠? 여기도 위드 값 0을 줬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보는 레이아웃 웨이트 값을 여기서 1을 주고 여기서 3을 줬습니다. 아, 전체적인 비율을 4등분해서 왼쪽을 몇? 1로 주겠다. 오른쪽을 3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1로 주고 나서 프래그먼트를 몇을 줬어요? 다 차지한다는 거죠. 즉, 화면을 갖다가 4등분해서 1을 차지하는데 1 안에서 전부 다 가로 세로 전부 다 쓰겠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연두색이 나온 거겠죠. 보면은 백그라운드 네, 여기 연두색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바 코드를 가지고 아까 장표에 보면 자바 코드를 가지고 프래그먼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사실 이 방법이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사이즈 있죠. 이 왼쪽에 이건 뭐 변하지 않겠죠. 화면이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변하겠죠. 그래서 화면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레이어 파일을 가지고 프래그먼트를 많이 만들고요. 이쪽 오른쪽처럼 뭔가 계속 정보가 변하고 UI도 바뀌어요. 프래그먼트도 계속 살아났다 나타났다 새로운 프래그먼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는 자바 파일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바 파일을 이용할 때는 매니저를 생성하고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관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전체적인 메인 액티비티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크게 자리만 잡아놨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바 코드로 와야 되겠죠. 자바 코드로 와서 보니까 자, 버튼 1, 2, 3, 4 이거는 왼쪽에 있는 우리가 방금 레이아웃 갖고 만든 프래그먼트에 있는 버튼 만든 거고요. 거기다 리스너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너는 좀 이따 보고요. add first 프래그먼트를 줬어요. 자, add first 프래그먼트, add second 프래그먼트, add third 프래그먼트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퍼스트 프래그먼트, 세컨드 프래그먼트, 서드 프래그먼트 세 개의 프래그먼트를 어디다 붙여요? 오른쪽 화면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제 버튼을 눌렀을 때 띡띡띡 나타났다 사라지겠죠. 버튼 1 누르면 퍼스트 프래그먼트, 2 누르면 세컨드 프래그먼트, 3 누르면 서드 프래그먼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코드를 보면 자, add 프래그먼트 하나만 살펴보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add first 프래그먼트, 먼저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first 프래그먼트 타입 first 프래그먼트 자, 가봅니다. 얘 이너 클래스로 있어요. 그래서 first 프래그먼트 있죠. 자, left 아까 프래그먼트하고 동일하게 프래그먼트 객체를 상속받아서 만듭니다. 그죠? 자, 다음에 컨텍스트 하나 여기다 정했어요. 변수 하나 선언해 놓고요. 자, 퍼스트 프래그먼트 만들 때 컨텍스트 받습니다. 그래서 메인 컨텍스트 저장을 해 놓고요. 자, 다음에 onCreate 뷰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봅니다. 레이아웃을 이용할 때보다는 조금 많은 작업을 해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뷰를 가지고 인플레이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프래그먼트 퍼스트를 보니까 이런 레이아웃 준비되어 있고요. 텍스트 뷰하고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넘어온 거 뷰 그룹 컨테이너 지정해주고 폴스 줬고요. 자, 다음에 버튼 찾습니다. 버튼을 이 뷰에서 찾아야 되겠죠.
지금 내가 만든 프래그먼트의 레이아웃 퍼스트 프래그먼트 안에서 버튼을 찾습니다. 버튼 프래그 퍼스트 그것을 이렇게 찾았죠. 찾아서 버튼 주고 리스너 달아줍니다. 요게 퍼스트 프래그먼트 객체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리턴 돼요? 내가 인플레이트 한 뷰가 리턴 되겠죠.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 프래그먼트겠죠. 자, 그러면 퍼스트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첫 줄에서. 자, 두 번째는 프래그먼트 매니저 타입의 프래그먼트 매니저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그냥 get을 하면 돼요. 액티비티 안에서 그냥 get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하면 get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래그먼트 매니저로부터 begin transaction 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우리가 트랜잭션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을 얻은 객체,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객체로부터 리플레이스를 해요. 바꿔버리는 거죠. 프래그먼트 레이아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r.id ll linear layout right 얘가 어디냐면 메인 액티비티의 얘죠. 이 자리에 누구로 교체해요? 퍼스트 프래그먼트로 교체해라.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퍼스트 프래그먼트가 있으면 다시 그 덮어서 퍼스트 프래그먼트로 갈아치우고 여기에 세컨드가 있으면 세컨드 없애버리고 퍼스트 프래그먼트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트랜잭션 객체에 커밋을 명령을 주면 이 리플레이스 작업이 다 종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퍼스트 프래그먼트, add 퍼스트 프래그먼트, 세컨드 프래그먼트, 서드 프래그먼트 안에 있는 내용 다 똑같아요. 매니저 프래그먼트 객체 구하고 매니저 구하고 트랜잭션 구하고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리플레이스 커밋 명령 이용해서 교체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하고 동일하게 생명 주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드 프래그먼트 한번 가볼게요. 서드 프래그먼트 가보니까 레프트 프래그먼트나 퍼스트 프래그먼트나 세컨드 프래그먼트 다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데 서드 프래그먼트에 가보면 제가 여기다가 on create, on start, on resume, on pause, on stop, on destroy view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콜백을. 그래서 다 로그를 지정해 놨어요. 자, 이렇게 로그를 지정해 놓고 나서 이 부분에서 서드 프래그먼트가 나타났다가 다시 리플레이스에서 퍼스트가 나타났다가 세컨드가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서드 프래그먼트에는 이렇게 콜백 메소드에다가 로그를 찍어 놨으니까 얘의 생명 주기를 우리가 로그로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명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프래그먼트가 트랜잭션 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생명 주기가 호출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먼저 하나 지정해 놓을게요. 여기다가 로그에다가 태그 다 지정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add first 처음에 딱 실행을 하면 액티비티 온크레이트 되면 퍼스트 프래그먼트만 생성을 해서 위치를 시켜 넣고요. 자, 그럼 add second 프래그먼트와 third 프래그먼트를 언제 호출되냐면 버튼을 누를 때 왼쪽에 있는 버튼 1번, 2번, 3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add first 프래그먼트, second 프래그먼트, third 프래그먼트 호출이 되면서 프래그먼트가 우측에 있는 화면의 프래그먼트가 교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봅니다. 서드 프래그먼트 로고 찍어 놓고요. 자, 먼저 1번 했어요. 자, 퍼스트 프래그먼트 하니까 서드 프래그먼트가 온 퍼즈 처음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온 스탑 들어가서 디스트로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디스트로이 뷰. 자, 2번 들어가 볼게요. 2번엔 로그 안 심어놨으니까 출력 안 되겠고요. 자, 3번 다시 들어갑니다. 지우고 들어갈까요? 헷갈리니까. 3번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on create view 지금 서드 프래그먼트만 보고 있는 거죠. on create view 나왔고요. 다음에 on start, on resume까지 왔습니다. 액티비티하고 거의 모든 생명주기가 대동소이해요. 자, on resume에서는 또 이 안에서 사용자 어떤 GUI에서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벤트도 받아서 동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 프래그먼트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프래그먼트로 리플레이스 되고 커밋 되면서 서드 프래그먼트는
퍼즈로 들어가죠. 퍼즈로 들어갔다가 스탑했다가 디스토리로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프래그먼트 만드는 방법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레이아웃 여기 그 메인에다가 자리만 잡아놓고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하나씩 다 객체를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 때 레이아웃 따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리턴을 해서 프래그먼트 리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니저와 트랜잭션 객체 구하고 트랜잭션 객체로부터 리플레이스, 어디에다 리플레이스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정해주고요. 다음에 커밋을 명령을 줘서 명령을 완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래그먼트는 잘 사용하면 좋고요. 잘 못 사용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 전달이 더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태블릿이나 좀 큰 화면에서는 사용을 하면, 적절히 사용하면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래그먼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학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